네, 성완종 리스트가 전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고 검찰도 서둘러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과연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요? 또 성완종 리스트 민심에는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여론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대통령 지지도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대통령 지지도에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의 영향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예. 성완종 전 회장이 수요일 날 기자회견을 했었고 목요일 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그리고 리스트가 공개된 게 금요일이었었는데 아무튼 주 중반부터는 성완종 전 회장 사건이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지난주보다 2.1%포인트 하락한 39.7%를 기록했고요. 부정평가는 54%로 2.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주 초에는 세월호 전국으로 들어가면서 약세로 출발했다가 세월호 인양에 관련된 검토 발언을 했었죠. 그러면서 주중까지는 상승을 했었는데 9일부터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간 집계는 5주 만에 39.7%로 30%대로 떨어졌습니다. 예. 자,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4월 6일부터 10일까지 전국의 19살 이상 유권자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전화 면접과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지지율에 바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가 더 문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을까요? 어떻습니까? 단기적으로는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이 어떤 논란이 되게 되면 이 논란 자체는 상당히 이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통령과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중장기적으로는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결정적인 영향을 또는 무관한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게다가 이번 주에 세월호 1주기가 있고 좀 부담이 되는 게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 순방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쪽으로 흐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동력의 이제 마지노선이 40%라고 하죠. 예. 왜냐하면 40%의 긍정 평가가 있어야 부정 평가가 50%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난 연말 연초에 십상시 파문이라든지 또 김무성 대표 수첩 논란 때문에 지지율이 한때는 30% 초반 혹은 20% 후반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지금 그러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왜냐하면 새정치연합이 4.29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도 대정부 질문 오늘부터 당장 성완종 리스트에 관련된 집중 공격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재보궐선거 현장에서도 이 부분을 가만히 놔둘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당청의 지지율이 좀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그 대통령이 어제도 그렇고 지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성역 없는 수사를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당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면 돌파를 한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어떤 스캔들이 발생했을 때는 그 논란이 어떤 특별한 그 천명, 입장 표명 없을 경우에는 논란이 지속되게 되고 그 논란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다면 논란의 단계에서 진위 여부를 검증하는 단계로 넘어가야만 어느 정도의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빠른 선제적이고 충분한 어떤 형태의 입장 표명을 내놓는 것이 어떻게 보면 논란에서 이 부정적인 영향을 일정 부분 차단할 수 있는 검증 여부, 진위 여부의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도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성역이 없다. 모든 대상자를 포함해서 조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 표명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정당 지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정당 지지율에서도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과 함께 하락을 했는데 그 낙폭은 좀 더 컸습니다. 새누리당 지지율이 33.8%로 지난주보다 3.4%포인트 하락했고요. 네. 새정치민주연합은 29.6%로 1.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역시 이 성완종 리스트의 파문, 성완종 전 회장이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지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그 성완종 리스트에 나타났던 인물들이 또 대부분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주에 동교동계와의 갈등 그 문제가 어느 정도 수습이 되면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 8명이 대부분 이제 지난 뭐 대선 때 또는 뭐 당 대표에 나섰을 때 다 새누리당 의원들이란 말입니다. 이게 좀 의원들이거나 또는 소속이었거나 상당히 영향을 많이 당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뭐 오늘 원내대표인 유승민 원내대표가 그래서 특검도 할 수 있다, 특검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새누리당의 이번 재보궐선거까지 포함해서 상당한 악재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당의 지지율은 말 그대로 정당의 기초 체력, 펀더멘털이 될 수 있는데요. 특검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도 특검이 될지 여부는 지켜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정당 지지율이 하락했다라는 것은 바로 재보궐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게다가 특히 이 양자 대결 구도가 진행되고 있는 인천, 서구 강화을 그리고 경기 성남 중원 같은 경우에는 야권 변수보다는 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양자 대결의 영향이 더 크다는 점에서 바로 정당의 지지율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원내대표도 서둘러 특검의 이야기까지 내놓는 것은 최대한 정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주는 그런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예. 자, 이러자 여야 대표도 즉각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한 김무성 대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시지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검찰의 명운을 걸고 좌고우면하지 말고 철저한 수사를 해주기 바랍니다. 2012년도 대선 자금을 조사하려면 저를 조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어떠한 위반도 한 일이 없습니다. 어떠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리스트의 주인공들은 수사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직책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검찰 수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자, 문재인 대표도 이제 직접 나서서 네. 리스트의 주인공들은 스스로 직책을 내려놔야 된다라고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직 중에서는 뭐 대통령 비서실장도 있고요. 전직 비서실장 2명에 그리고 지금 총리까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그 여당을 향한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세 이거는 어디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네, 새정치연합은 아무튼 대형 호재를 맞았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일단 김무성 대표가 조금 전 언급했듯이 성역 없는 수사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대선 자금까지 지금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의 대선 자금도 그럼 같이 수사해야 된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 같고요. 또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완종 전 회장이 자살하면서 국면이 박근혜 정부의 핵심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데 애초에 이 수사는 자원비리 외교 수사였었고 이명박 정권이나 아니면 노무현 정부까지 타겟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건이었었는데 지금 너무 박근혜 정부 쪽으로 화살이 모아지다 보니까 그런 차원을 좀 성역 없이 써야 된다는 김무성 대표 입장인 것 같고 사실 성완종 회장이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사면을 2차례 받았기 때문에 야당도 그런 부분을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여당을 향한 야당의 공세가 계속되다 보면 대선 자금 수사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뭐 야당도 수사해보자 이제 이렇게 될 가능성도 남아 있는 거죠. 뭐 지금 그러는 것도 전망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대표가 이러한 주장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본인이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 반사 이익을 가장 많이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자기 대선 후보로서의 지지율이 가장 높다는 것이고요. 2012년 올해 2015년도 어게인 2012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2012년 대선의 두 주역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표입니다. 그렇다면 2012년을 계속 이야기하게 될 경우 이러한 어떤 반사 이익도 차기 대선 후보로서의 문재인 대표가 누릴 수 있는 상당한 이익이 많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다음 대선까지는 계속 부각을 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통화 내역까지 지금 전화 통화했다라는 분들도 김무성 대표도 전화 통화한 적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뭐 그건 뭐 다른 차원입니다만 어찌 됐든 그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 거론된 사람 중에 한 명이 홍문종 의원 아닙니까? 홍문종 의원은 2012년 대선 때
라고 아예 기간까지 이렇게 명시를 했고요. 대선 자금 2억 원을 건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수사 대상이 홍문종 의원이다, 아니다, 뭐 홍준표 지사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홍준표 지사는 중간에 건넸다는 사람까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자, 수사가 진행된다면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을 하십니까? 검찰에서 일단은 그 관련된 증거와 근거를 찾는 것이 가장 급박한 부분일 테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메모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을 수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가장 어떤 이 부분의 어떤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2012년 대선 자금일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수사 대상으로서 2012년에 관련자인 홍문정 의원이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홍준표 지사인데, 이것이 사실관계이든 아니든 떠나서 최근 들어서 홍준표 지사와 관련된 논란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이번과 관련된 이 논란 부분, 진위 여부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뉴스의 초점으로 떠올랐던 홍준표 지사로서 상당히 곤혹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현안,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이슈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아마 야당에서는 홍준표 지사를 안 그래도 뭐 겨냥을 했던 분들이 많은데, 어제 논평 중에는 사실 무상급식을 본떠서 그 뭐 누구는 얼마 받았는데 누구는 얼마 받고 차별당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뭐 논의 얘기니까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성 회장이 정관계 로비 자료를, 그러니까 그냥 이 자살하기 전에 경향신문 기자와의 통화만이 다냐, 더 뭐 비망록이나 네. 또는 다른 증거 자료가 없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성완종 회장이 그 경향신문 기자와 통화를 할 때 녹음을 해달라고 먼저 요청을 했습니다. 네. 본인의 의도가 당연히 담겨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뭐 마지막 메모는 친필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이걸 뒷받침할 만한 자료, 비망록 이런 거의 존재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기업 한 분이기 때문에 기록을 꽤 중시했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경향신문과도 사실 녹음을 하지 않았다면 그 시신에서 발견된 메모도 사실 입증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죠. 그만큼 꼼꼼했던 그런 인품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지금 홍준표 지사 외에는 지금 돈을 전달한 그 특정할 수 있는 인물이 지금 없죠. 없기 아직. 때문에 예. 검찰도 수사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이미 성 전 회장 고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수사가 많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문제는 홍준표 지사의 그 전달자로 알려진 윤모 씨와 관련해서는 이제 검찰 조사가 이루어질 텐데, 그분이 이제 경남계 부사장까지 했다는 그런 측면 때문에 여는 물론이고 야까지 이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엿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4.19 재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도 여뿐만 아니라 야로 확전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는 상황입니다. 예. 사실 그 이른바 신 DJP 연합이라고 해서 송환종 회장이 여당 인사뿐만 아니라 야당 인사도 만났고, 이름을 특정하지 않겠습니다만 뭐 언론사의 표현에 의하면, 인터뷰 내용에 의하면 신 DJP 연합을 해서 반기문 총장 그리고 호남 그리고 충청의 새 규합을 먼저 제안했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 핵폭풍이 그야말로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좀 조심하는 분위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비망록이 있다면 이 비망록에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망라된 내용이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국민 여론은 바로 이 비망록이 존재할 경우에 이 비망록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 세월호 사고 전과 세월호 사고 후에 대한민국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패 척결에 어떤 도화선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한 기업이 성장해서 그 기업이 성장하는데 이러한 어떤 정관계와 이 관계를 맺고, 그리고 이 기업인이 정치인으로 성장하는데도 분명히 여러 가지 비리와 부패가 있었다면,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 사회가 부패 척결을 하는 데 있어서 왜 국민들은 국회의원이 가장 부패했다라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을까요? 기업인들도 이 국민들도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국민들의 여론을 새겨서 부패를 척결하는 말 그대로 성역 없는 수사의 어떤 이 도화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정병국 그리고 정두원 의원 등 쇄신파 의원들과 또 남경필 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이 이 보수정당의 미래 전략을 논의한다는 목적으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다 거론된 사람들이 뭐 이병기 비서실장, 그다음에 유정복, 서병수, 도지사 또는 시장까지 이런 분들이 다 친박계란 말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비박계를 오히려 이번 사안이 결집시키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어요. 이거 너무 아직까지는 정무적으로 접근할 때는 아닙니다만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이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자원외교를 이제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사건이고 타겟은 원래는 이제 MB 정부 인사들이었었죠. 그런데 본의 아니게 지금 화살이 박근혜 친박 인사들로 지금 향하고 있고. 정병국 의원 표현에 의하자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정병국 의원이 그 빈소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검찰이 성완종 전 회장을 자범 취급했다. 이제 동생분이죠, 성일종 교수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분을 인용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됐는데, 아무튼 친이계 쪽에서 혹은 뭐 비박계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이번 국면 전환용 자원외교 뭐 국감이라든지 아니면 수사에 대해서 상당 불만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튼 이 부패와의 또 이 전쟁, 이완구 총리가 선언하면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무튼 지금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큰 악재를 만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송환종 리스트 앞으로 2주 남은 재보궐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시는지요? 야권의 공세가 강하기 때문에 새누리당으로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 그렇게 되리라고도 보여지는데요. 무엇보다도 4곳의 재보궐선거 지역에서 야권 변수가 더 큰 이 광주 서구을 그리고 서울 관악을의 경우에는 우리가 성완종 리스트가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겠지만, 여야 간의 양자 대결 구도가 되고 있는 인천 서구 강화을 그리고 경기 성남 중원은 박빙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 선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여야 간 후보들의 어떤 판세를 뒤집어 놓을 만한 그런 영향력을 보여줄 그런 어떤 이슈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 그리고 여당의 지지율이 일단 지난주 금요일을 기점으로 하락을 한다는 여론의 정석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 아마 이번 주 검찰 수사 그리고 대통령, 총리, 여당의 대응에 따라 민심은 또 요동칠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론의 정석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